안녕하세요. 125페이지입니까? 그래, 또 오늘도 지각하시는 분들은 늘 지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멀어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지각하는 거예요. 다 게을른 거고. 그 시간에 제가 알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올 시간 됐다 그러면 그 사람 들어와요. 1분 이내 쭉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습관,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자, 무권대리죠. 말 그대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리 행위를 했다. 이게 무권대리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권대리 공부했잖아요. 그럼 대리권 있는 사람이 대리 행위했을 때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 대리 행위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리 효과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리인이 직접 하지 않고 또 다른 대리인 하나 선임하는 거, 그래서 복대리 이런 거 했잖아요. 이번에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이걸 공부해야 돼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본인도 있고 상대방도 있어요. 상대방도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갑을 대신해서 의리 왔습니다 라고 대리 행위를 했다고. 이 대리 행위는 아마 계약 아니면 단독 행위일 겁니다. 그죠? 합동 행위는 의결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권 없으면 의결 행위 할 때는 그거 제출해야 되거든요. 대리권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 아니면 단독 행위를 했을 텐데 단독 행위도 무권 대리인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하는 게 이거죠. 계약이죠.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을 할 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대리권이 없었는데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라고 하고 대리권이 없이 법률 행위했으면 무권 대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이 대리 행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대리권이 수여됐다라고 하더라도 대리 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 대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의 물건을, 을의 물건을 살 때 을이 왔다 그러면 의심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갑의 물건을 지금 사고 있는데 가지고 온 사람이 갑이 아니고 을이라는 거죠.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어떤 관계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럼 나는 대리인입니다. 그럼 그리고 계속 합시다. 그럴까요? 그럼 뭔가 보여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위임장이 있나 봅시다. 대리권 관계, 즉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갑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근데 그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법률행위를 했다. 쉽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둘로 나눈 거예요. 둘로 나눠서 하나를 표현대리라고 하고, 이건 다 우리 인문 강의 때 다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는 표현대리라고 하고 또 하나는 협의의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협의라고 얘기하냐면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이게 다 대리권 없이 한 대리 행위 중에서 표현 대리를 빼고 나니까 이제 범위가 확 축소돼 버렸죠. 전체 2개 중에서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 빼고 나니까 범위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범위가 줄어든 무권 대리다라고 해서 협의의 무권 대리다.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라는 뜻입니다. 어떤 협의를 했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네, 그래.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표현 대리는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견 대리다.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처음엔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든 우리 사회 기반이 PC 기반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PC에서 이렇게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한글로 전환하면 표현 대리로 바뀌어요, 이게요. 옛날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은는 이가 조사하고 종결음이 씁니다, 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걸 제외하고는 다 한자로 썼거든요. 한자로 썼지 한글로 쓰는 일은 없었는데 그 이후에 한글로 모든 걸 전용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한글로 바꿨어요. 바꿨더니 표현 대리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나이가 좀 있으신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예외 없이 표현 대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표현 대리가 맞는 거예요.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요. 표현 대리인데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대리권도 없는 자하고 법률행위를 하긴 했어요.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 했다고 분명히 했는데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얘는 선의 무과실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때 이걸 표현대리라고 얘기를 하고 법률행위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한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25조의 표현대리다.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126조의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대리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갑이 병에게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했고요. 을이 나 대신 가서 매매할 겁니다 라고 통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거죠. 참 이상한 놈이죠. 그럼 병은 갑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갑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을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을이 올 것이다. 갑이 병한테 그랬다며 을을 대리인으로 지정했고 을이 나 대신 가서 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그럼 팔러 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을이 왔대요. 왔으면 갑한테 통보받은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별 의심 없이 계약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얘한테 통지만 했지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상한 놈 하나 있죠. 그래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하고 126조의 표현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다. 대리권을 수여하긴 수여했는데 요만한 대리권을 줬는데 갖고 이따만한 대리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은 또 요만한 권한이 아니라 이따만한 권한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정당한 이유를 여기서 제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즉 선의 무과실이다.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의 행동 특성상 한국인들은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완장차면, 완장이라는 거 있죠. 이거 완장차면 겁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완장 찼다 그러면 막 그냥 권한을 넘어서 월권행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대리는요. 대리권이 있던 사람이에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근데 나중에 대리권을 취소했다 또는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얘기야. 처음에 있던 대리권이 나중에 소멸했다. 아니면 뭐 회수했다 그럴 수도 있죠. 수권행위가 철회가 됐다. 그럼 더 이상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평상시 거래하던 데 가서 계속 거래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대리권이 소멸해버리면 갑이 본인이 여기다가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중단이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평상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거래하던 사람이 왔으니까 그냥 꾸준히 믿고 거래하겠죠.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이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대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표현대리는 여기서 보호할 사람이 상대방밖에 없어요. 이상한 행동을 한 갑, 더 이상한 짓을 한 을을 보호할 게 아니고 상대방만 보호해야 되겠죠. 선의 무과실에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표현대리는.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해서 뭐예요? 무권대리인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 이외에 다른 사람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원에서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표현대리의 효과를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책임지느냐.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말하고 항상 같이 나오는 게
과실상계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일부 있어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의 의미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5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칠판에 있는 내용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 이거 지금 무권대리일까요? 유권대리일까요? 에? 어디서 유권이 들린다. 유권 아니겠죠?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다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입증하고 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해야지.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을 했으면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유권대리를 먼저 주장해요? 무권대리를 먼저 주장해요? 무권대리, 즉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는 선의 무과실이고 원인을 상대방이 제공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한번 소송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유권하고 무권은 효과는 똑같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착각을 해서 소송을 잘못한 거죠. 유권대리를 주장해버린 거예요. 유권대리를 주장했다가 패소했는데 그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암만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면에서 유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차이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소송은 패소할 테니 달리 주장해라 그런 얘기죠. 뭘 주장해라는 얘기예요? 무권대리 먼저 주장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소송을 한번 2, 3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를 잘 해야지. 그래서 형사 같은 경우는 큰 문제 없지만 강행 규정으로 쭉 강행 규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같은 건 큰 문제 없지만 민사 같은 경우는요. 임의 규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송할 때 변호사가 뭘 주장하느냐, 어떤 가닥을 잡아서 주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우리 차고에서 상대방이 적법하게, 즉 뭐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차고 주장해서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로 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판례도 그 변호사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해서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맨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야? 어디 출신이요? 이것만. 맞아. 쓰레기인데. 예, 그래요. 쓰레기인데. 어느 쪽에서 이걸 주로 많이 해요? 그래요. 그쪽 출신인 거야. 그쪽 출신들이 이거 주로 많이 하고. 그 대신 힘들은 또 세요.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완전히. 대한민국에. 많이 공부한 건 없어요. 이거 전부 형사잖아. 그쪽은. 그러니까 민사 쪽으로 가면 맨날 깨지는데도 이상하게 정관예우 같은 걸로 선임돼서 슬그머니 이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표현대리고요. 그러면 전체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를 빼고 나면 뭐만 남는다? 이제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무권대리만 남는다.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죠?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 것도 분명한데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을하고 법률행위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뭘 왜 그래? 띨띨하니까 그러지. 이거야. 그렇죠? 띨띨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띨띨한 것까지 갑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 띨띨한 걸 갖다가 내가 띨띨했으면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이 띨띨한 것까지 나보고 책임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반응이 이래?
좀 책임 좀 져줘야 되겠어요? 이것까지 책임지라 그러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무리가 생겨요.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신우 형입니다. 저 반갑습니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감춰야 될 거 아니야. 혹시 띨띨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예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럼 상종도 하지 말아야죠. 걔 때문에 맨날 재산적인 손실 생길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값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대리행위는 하긴 했는데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본인이 책임진다는 유효겠지만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무효로 해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었다.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었다. 이것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또 간단한 예를 들면 갑이 가지고 있는 3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대리권도 없는 자가 가서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는데 2억에 팔았다. 그럼 갑은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효로 하고 싶을 테고 우연히 4억에 팔았다. 상황이 많이 달라지네, 그죠? 4억에 팔았다. 그럼 상황 달라지죠? 그럼 갑도 이거 유효로 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유효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또 무효로 확정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유효로 되냐면 본인이 어떻게 했대요? 추인했다는 거예요. 추인은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 이거 추인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그때 유효로 바뀌는데 유효로 바뀌는 것도 어떻게 해요? 소급해서 유효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추인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고 또 상대방도 이게 자기에게 갑자기 불리한 상황이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철회해버리면 되겠죠. 상대방 철회 등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된다.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라고 하냐면 유동적 무효다.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는 일단은 불확정적 무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걸 나중에 공부해요. 통상적으로 순서는 법조문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순서인데 이걸 먼저 공부하는 이유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되죠? 협의의 무권대리죠. 결국은 여기에도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다 준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했을 때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순서는 이게 다음 순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공부한다. 그럼 요거 먼저 보는데 계약의 무권대리 먼저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갑하고 병이 법률행위 합니다. 갑하고 병이 법률행위 하는데 그 사이를 을이 매개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계약을 했대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라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체결할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약의 무권대리겠죠. 이거 무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무효로 한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도 있고 무효로 확정될 수도 있는데 이거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쌍방에게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법률관계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습니다. 최고하는데 최고라고 하는 게 원래 독촉하는 거거든요. 독촉장 보내는 걸 최고장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최고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서의 최고라고 하는 건 갑한테 본인한테 무권대리가 있었고 이 효과는 현재 무효인데 유효로 좀 만들어 달라고 즉 추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지가 싫으면 철회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철회하지 않고 최고란다는 얘기는 유효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때 이 최고는 병이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최고할 수 있고 다만 최고할 때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해줘야 돼요. 상당한 유예기간은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최고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은 계약을 자기에게 확정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면 철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철회는
반드시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철회를 할 때는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추인하기 전에. 왜냐하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상대방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확정돼서 철회 안 되는 거고, 상대방의 철회가 있으면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더듬지 말고 짧게 끊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급 당황해서 더듬다가 추 그런데 상대방이 철회 그러고 끊어버리면 철회가 먼저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철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최고는 누구에게 하느냐? 추인할 수 있는 자는 여기서 갑밖에 없잖아요. 무권 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최고는 누구에게만? 본인에게만 하는데, 철회는 아이 나 계약 안 할래, 아이 몰라 하는 거죠. 이거는 본인에게도 철회할 수도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응해서 본인은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인을 언제 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이게 유효가 되는 거죠. 요 행위 자체를 유효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은 병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혹시 병이 이 권리를 정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그 정에게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인을 하든 여기다가 추인을 하든 유효로 만드는 건 이거죠. 계약 성립 당시를 소급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추인해도 이게 유효가 되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그 병을 정이 승계받게 되면 다 유효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소급해서 유효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인 병에게 또는 정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추인을 을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에게도 얘한테도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을에게 추인을 했을 때는 추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죠. 원래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으면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엔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모르면 상대방이 철회를 하게 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간발의 차로 갑이 을한테 너 한 번만 더 그런 짓 하면 다리 몽둥이 분질른다. 그리고 추인해 줄게. 그랬더니 얘가 드디어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담배 하나 쭉 빨고 있는데 얘가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사장님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까지 했는데 얘가 철회 그리고 확 끊어버렸대요. 딴 건 듣지도 않고. 그러면 계약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얘기, 이 두 방법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했다? 을에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권 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모르는 동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모르는 경우에 알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철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거고요.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추인도 방향이 세 가지, 추인 거절도 방향이 세 군데죠. 여기는 두 개 합쳐서 세 군데네. 그렇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인하게 되면, 이 추인을 발송하게 되면 이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인을 7월 1일자로 했대요. 근데 이 법률행위는 6월 1일자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7월 1일자로 추인했다라고 해서 7월 1일자로 유효가 아니라 6월 1일자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소급표를 인정함에 따라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는 때는 추인의 소급표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6월 1일자로 을이 병에게 양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갑이 6월 15일쯤에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돈 잔뜩 빌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인을 했답니다. 그래서 6월 1일자로 이게 유효가 된다. 그럼 저당권자 권리 또 침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 135조의 문제예요.
135조 책임인데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효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가.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효가 확정이 됐다. 그러면 갑은 이제 빠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난 몰라. 나는 대리권 준 적도 없고 팔 생각도 전혀 없어. 그리고 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마. 귀찮아. 라고 해서 빠져버렸다고. 그럼 누구만 남아요 이제? 을하고 병만 남죠. 그럼 무권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이 남는데 여기서 병은 화가 대단히 많이 났겠죠. 그럼 누구한테 손가락질 할까 지금? 그렇지. 을한테 너이 그러겠죠. 너이 네가 책임져 임마 그럴 거라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라? 이행을 해라.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든가 이행하기 싫으면 뭐 해라? 손해배상해라. 그래서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할 건지 손해배상을 할 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병 스스로 선택해요. 병의 선택권도 병에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원래 선택 채권은 특별히 누가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치 않으면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긴 특별 규정으로서 채권자가 선택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하느냐. 출제 교수들 생각에는 선택 채권에 관해서 여러분이 명확히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선택 채권이라는 거 잘 모르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선택권이 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만 깡다구로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러 가잖아요. 출제위원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틈을 노려서 선택 채권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이에 대응해서 을은 그럼 그래요. 을은 대리권을 증명하면 되죠. 얘가 이런 걸 요구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지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대리권을 증명하던가 아니면 본인에게 추인을 받아오면 되잖아요.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아오지 못했다. 그럼 책임지는 수밖에 없죠. 상대방 요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는 을이 대리행위 할 때 자기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을에게는 과실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은 대리 전문회사 법률행위 대행해주는 전문회사 직원인데 회사 이사가 야, 을 너 가서 이 사람 거 좀 팔아갖고 와 그러더라는 거죠. 이 사람 누군데요?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갑 거 들고 나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갑은 이제 안 팔릴 거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얘는 갑 거 갖다 팔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쓴 이사는 갑을 쓴 게 아니라 깁을 썼다 그런 얘기죠. 걔는 습관적으로 비읍자를 이렇게 꼭 쪼다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자 써보시오 그랬더니 급자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이건 분명히 깁 쓴 게 맞네. 그렇죠? 예, 그래요. 이 경우에 이걸 갑이라고 을이 믿었다라고 해서 갑에게 무슨 과실이 있는 건가요? 이건 뭐 대한민국 누구한테 물어봐도 갑이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 이건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언제나 책임지는 건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이때 이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든지 또는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권대리라고 하는 걸 그러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거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을이 입증해야 되겠죠. 을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입증과 증명의 차이가 뭡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고 똑같다는 건 평상시에 상식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입증이나 증명이나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도 질문할 사람 꽤 있었네. 그렇죠. 입증이나 증명은 같은 의미예요. 사람에 따라서 입증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증명이란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증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반대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요거에 반대해야 되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 선이면서 무과실인 상태. 그렇죠?
거기다가 본인이 추인 거절로 무효가 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철회권을 행사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철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지.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도 성립해서는 안 되겠네요. 아시겠죠? 이거 반대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 해석에 의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럼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 스스로 철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왜?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이렇게 물을 수 있다고 하니까 철회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지금 무권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해버리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건 이제 책으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볼 건데, 어쨌든 이 그림 한 판, 저쪽에서 여기까지 요 그림 한 판이 한 문제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 27번 보는 데서 25문제 나왔습니다. 협의회 무권 대리에서. 요 안에서 다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책에서 판례가 볼 게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과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에 나오면 그냥 방치했다.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도 방치했다. 무권 대리 행위가 사기에 가까워서 형사 고소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본인이 왜 그러고 있냐는 얘기예요. 본인이 왜 그러고 있을까? 한번 보세요. 무권 대리 행위가 있었음을 알고도 본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권 대리는 현재 뭐예요? 무권 대리 행위는 현재 효과가 뭐냐고? 무효 아니냐고. 그렇죠? 무효임을 알고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무효로 꾸준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사고소하지 않고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추인 거절하지 않고 방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효로 꾸준히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침묵이라고 하는 건,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근데 침묵이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벌써 집중이 흩어지면 안 돼요. 주변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을 때, 주변 정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변 정황과 부합된 의사표시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무효인 줄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효로 가겠다는 거고, 유효인 줄 알면서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효로 가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동의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으면 동의인 거죠.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명절이죠? 내일 모레. 근데 진도는 우리가 조금 늦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고 와서 3시부터 6시까지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든다는 얘기는 찬성이라는 얘기야. 이게. 그렇죠. 내가 손을 안 들면, 반대하지 않으면 찬성으로 간주된다 라고 하는 거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찬성인 거예요. 여기도 무권 대리가 있어서, 끝까지 들어봐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거짓말 하는 거 봤어. 자, 무권 대리 행위는 일단 무효라고 했잖아요. 계약의 무권 대리는. 근데 계약의 무권 대리가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침묵하고 있잖아요.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형사고발도 하지 않고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얘기는 그냥 무효로 가겠다는 얘기죠. 무효로 꾸준히 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추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무권 대리인이 자기 집을 팔아갖고 왔네. 얘가. 그 갑이 깜짝 놀라서, 내가 언제 너한테 집 팔아달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을이, 무권 대리인이, 네가 팔라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갑이 화를 내면서 꺼져 임마 그랬다고. 그럼 꺼질게 그러고 가는데, 야 돈은 두고 가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매매대금 중에 일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추인하겠다는 얘기죠.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얘가 갑을 대신해서 대출을 받은 거야. 대출 받아갖고 대출 받은 돈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상대방이 갑한테 청구합니다. 야, 돈 그거 빨리 갚아야지 라고 하니까 얘가 뭐래요? 왜 나한테 지읒 리을이야? 그래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야, 한 달만 여유 좀 줘. 내가 이놈 찾아서 어떻게 해결해 볼게. 그랬다는 거죠. 그랬던 얘기는 그건 뭐야? 추인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건 추인으로 보는 거고,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거 지금 2개 얘기했고, 나머지는 침묵하고 있었다. 이거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정도 판례 보면은 협의회 무권 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한 거야.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무권대리 지금 설명하고 있죠. 대리권 없이 대리인이 법률행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나눠진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읽을 사항이니까 볼 거 없습니다. 거기는요. 예, 넘겨보십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부터 나오죠. 협의의 무권대리 동그라미 2번에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력은 불확정적 무효다. 아시겠죠? 지금 1월달에 오셔갖고 적응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설명할 때 책 찾으면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찾잖아요. 찾으면 아 여기 있네 라고 확인하는 순간 다른 설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제가 설명할 땐 정말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핵심 내용 체크해 드릴 때 그때 그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추인 거절권, 상대방에겐 최고 철회권, 135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계약의 무권대리부터 보는데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 무권대리 행위는 대리권 없이 행해졌으므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밑에 A는 이제 부연 설명이거든요. 본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 거절 또는 상대방 최고 철회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지금 설명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은 니은이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발하지. 그래. 그 발하지는 받지로 잘 바뀌어 나와요. 받지. 그래서 밑에다가 받지 X 이렇게 같이 써놓는 거예요. 써놓으셨죠? 예, 지난 과정에 썼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바뀌어 나오냐면 법조문 그대로 읽으면서도 여러분도 깜빡 속을 수 있어요. 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근데 뭐에? 발신주의에 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중에서 이거 있었잖아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였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이 발신주의였다. 앞에서 잠깐 봤는데 그렇죠? 경무 두 가지였었어요. 그 중에서 주로 격지자 간의 계약이 주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발신주의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인식하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에 C가 부연 설명을 하나 있잖아요. 그 C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은 또 철회권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아하. 최고는 본인에게만 최고할 수 있는데 철회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에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그러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으로 묶어놨잖아요. 근데 최고에는 그런 단서가 없죠. 그러니까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추인 전에 하라 그랬잖아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란 얘기는 추인 전이다. 그런 얘기죠. 그때까지만 해라. 자, 그리고 B도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이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무권 대리인이나 본인에 대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으나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했대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본인은 상대방의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때 상대방은 먼저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뒤에 가서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거기서 줄쳐 드릴게요. 네, 그리고 C에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방도 무권대리인에게 135조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것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하나 더 줄쳐 놓습니다. 왜냐하면 135조 책임은 언제만 성립한다 그랬어요? 본인의 추인 거절로 무효가 됐을 때만 성립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돼야지 상대방이 스스로 철회권을 행사했을 때는 135조 책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본인의 추인권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반대 해석하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그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표가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 말의 의미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인은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고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보니까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무권대리인에게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법조문에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모의고사 지문을 가져오셔갖고 제가 모의고사 아직 풀지 말라고 문제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갖고 오셨는데 거기 어떤 문제 지문에 유명한 학원에서 나온 문제 지문이에요. 문제 지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네, 추인은 상대방에게만 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인을 상대방에게만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 내용은 뭐야 그러면 여기다가 해도 되고 여기다가도 해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혹시 시중에 그런 문제 있으면 아, 그 얘기구나. 하긴 지금 얘기해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못 할 거고 다음에 가져오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인이 뭔지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그 로마자 2번하고 3번 보이시죠? 로마자 2번. 주의할 것은 본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대한 사후의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추인에 의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요거 두 개는 추가해 줘야 됩니다. 지난 과정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추인의 방법이다. 추인의 방법은 뭐죠? 불요식행위다. 옆에다 써놨죠? 그래서 불요식, 구두, 서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회에 다 할 수 있다. 추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나오잖아요. 요거 앞에다가 3월달에 한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미 설명해 버렸죠. 3월달에 한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했다는 얘기는 야, 돈을 두고 가야지 그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한 달만 좀 기다려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랬대죠. 요거 두 개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1번 판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권대리인이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했대요. 그럼 본인이 임대차가 마음에 안 들면 난 몰라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매매대금 중에 일부를 받은 게 아니라 차임 중에 일부를 받았대죠. 그럼 이것도 똑같죠. 매매나.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똑같은 내용이고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래요?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1번에 무권대리 행위 사실을 알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했답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그냥 계속해서 무효로 가겠다는 얘기지. 이게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거죠. 볼 수 없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보면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에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이건 무효로 하겠다는 지금 의사표시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추인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줄 안 쳐도 당연히 상식으로 골라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줄 안 쳐도 관계없는 거고요. 한 번만 읽어보면 시험에 나와서 안 틀리는 내용이니까 이거 그냥 한번 읽어드린 걸로 끝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인데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무효가 된다. 그것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추인의 상대방은 여기 보니까 몇 군데요? 세 군데로 나가네. 그죠?
직접 상대방 그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 무권 대리인에게 다 할 수 있네요. 요 화살표 가지고 그림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무권 대리인 직접 상대방 법률관계 승계인 해놨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다만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 하여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 때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철회도 할 수 있다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을 때까지 자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도 있고 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추인의 효과인데 추인의 효과는 거기 로마자 1번에 추인에 의하여 무권 대리 행위는 계약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즉 처음부터 유권 대리와 동일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무권이 유권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유권 대리와 효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인이 책임진다는 얘기지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추인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제3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있을 땐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추인 거절권도 있죠. 추인 거절권은 무권 대리를 무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인데요. 효과로 갑니다. 효과 1번에 본인이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권 대리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철회할 필요 없겠죠. 상대방 최고할 필요도 없죠. 무효로 확정이 되니까요. 다만 무권 대리인만이 135조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뭐 했을 때 추인 거절했을 때 135조 이제 등장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135조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에 둘 다 못했대요. 여기요. 받지 못한 경우에 그는 상대방 선택 동그라미 쳐놔야 되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책임의 성질 135조의 책임은 법정 무슨 책임이다? 무, 과, 실 책임이다. 그래요. 자신이 대리권이 없음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런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넘겨보십니다. 책임 발생의 요건은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증명하지 못했고 추인도 하지 못했다. 요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철회하지 않았어야 되고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B에 보시면 책임 발생 요건에 무권 대리인이 추인도 얻지 못했고 그 다음에 A는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할 것이죠. 그 정도. A, 대리권 증명하지 못할 것 줄치고 무권 대리인의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요거 줄쳐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죠. 그리고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가 아닐 것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자 3번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그죠? 예,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하지 않을 것. 그리고 표현 대리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잖아요. 여기 다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요. 예, 다 있는 내용이고요. 책임의 내용은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걸 선택채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선택채권이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에 가름하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죠. 이행에 가름하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자,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본인이 추인을 했대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기한테 손해가 생겼대요. 그럼에도 추인했다. 누구의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생긴 거야? 을의 행위로. 그러니까 을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손해가 생긴 만큼. 근데 이 행위로 이익이 생겼대요. 자기가 추인함에 따라서. 그럼 갑하고 을하고는 내부적인 법률관계 전혀 없이 을의 행위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죠. 그럼 그때는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딴 사람의 행위로 나한테 이익이 생기죠. 그걸 사무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관리는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사무관리가 성립하면은 내가 얻은 이익만큼 상대방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무관리 이것에 설명을 안 했는가 보다. 보세요. 사무관리 설명드릴게요. 적을 필요 없어요. 안 적어도 돼. 그냥 사무관리가 뭐다. 이거 지금 줄도 제가 안 쳐드리잖아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어요. 예. 시골에 어떤 개척교회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어. 선교사님이 외국인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에 목욕탕이 안 달려있네. 얘네들은 매일 목욕하지 않으면 거진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 비슷한 냄새가 나요, 몸에서. 얘네들은. 아, 매일 목욕해야 돼, 얘네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중 목욕탕 있죠? 대중 목욕탕 가갖고 샤워합니다. 매일 가갖고 샤워합니다. 한 2달 정도 매일 와서 샤워하고, 또 얘네들도 운동을 안 하면 체질이 나하고 비슷해요. 운동 안 하면 바로 배 나와버리죠? 살이 금방 찌니까 운동 되게 열심히 합니다. 호흡만 크게 해도 살찌는 타입이거든요. 왜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많이 섭취되면 바로 살이 찌거든, 나도. 그래서 호흡도 아주 얕게 그냥 하는 편이에요. 얘도 그런 타입인 거야. 운동 열심히 하고 지금 거울 앞에 서서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알통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알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죠?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반대로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여기 목욕탕을 관리하시는 일명 떼미시는 분 있잖아요. 목욕관리사인가요? 이분이 오셔갖고 세신사라고 하죠. 뭐라 그래? 와시오라고 인사하죠. 한 60일 정도 이렇게 매일 오시니까 이제 아는 척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퉁명스럽게 와시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쓱 돌아보더니 씩 웃어요. 웃으면서 밀어 그러죠. 그랬더니 갔다 어떻게 했어요? 밀어드렸겠죠. 예, 밀어갖고 깔끔하게 밀어드렸다고. 길이는 좀 길어? 팍팍 밀어드렸죠. 나가면서 떼민값 달래니까 좋아 안 좋아? 왜 달래냐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밀어 달랬지 않냐고. 근데 내가 언제 밀어 달랬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고. 보세요. 와시유라고 하니까 오셨냐고 물어본 건데 얘는 뭐라고 알아들은 거야? 뭐 보고 있냐고. 뭐 보고 있었어? 거울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밀으라 그런 줄 알았죠? 그리고 밀었다고. 내부적으로 밀어달라고 하는 계약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밀어주니까 2달 오면 그냥 공짜로 한번 밀어주나 보다 그러고 밀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무관리가 성립한 거야 이때는. 그러면 이 서비스 비용 줘야 돼 말아야 돼? 줘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미국 법에는 없어요. 한국법하고 일본하고 독일법 쪽에는 있는데 미국 법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무관리인 거야. 그러면 돈을 줘야 될 의무가 두 사람 사이에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생긴다고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도 보세요. 얘가 추인을 했는데 자기한테 손해가 생겼대. 그럼 얘 불법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 그럼 둘 사이에 아무런 위임관계나 계약관계가 없었는데 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비용 제공해줘야 되고 보수 제공해줘야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사무관리라고.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이해하셨죠? 한 번 들으면 돼 이제 이거는. 그리고 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권대리와 상속의 문제인데요. 이 무권대리와 상속의 문제는 또 이제 아주 재밌는 판례고, 이거는 여러 군데서 굉장히 잘 나와요. 옆에서 공부하시는 주택관리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권대리에서도 나오지만 신의치과 관련돼서도 나와요. 자, 이건 이제 대를 이어서 충성할 뻔했던 사건이다라고 해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대를 이어서 충성한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갑은 81세인가요?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81세 되셨는데 돌싱이에요. 돌싱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돌싱. 처음 듣는 얘기 아닐 텐데 뭐 이렇게 입들을 다물고 있어.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돌아온 싱글이 아니라 돈이 있다는 거야. 돌아온 싱글은 맞는데 재산이 있다든지 돈이 있어야 돌아온 싱글이라 그러지. 그죠? 이렇게 뭐 분양주택도 몇 개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럼 모두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은 FA라고 그런다 그랬죠? FA는 포레비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있어야 돌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프리 에이전트요. 그런데 아니야. 한국말로 포레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한테는 누가 붙어요 항상? 그렇지. 여긴 아무도 안 붙어. 여긴 아무도 안 붙는데 누가? 그렇죠. 28살 이하죠. 그래. 5가 아니요 이거는.
아유, 요즘에 이렇게 돼 있어. 예, 아니. 뭐라고 불러요? 오빵이지, 오빵. 그렇죠. 오빵 그러고 부르잖아. 그래요. 아들이 51살, 51살 된 아들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야, 혼자. 단독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업이 너무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이거 하나만 팔아서 사업 자금 좀 대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해주려고 그러죠? 아버지가 해주려고 그러는데 누가 못하게 하는 거야? 바리스타 초이라고 꽃다방 미스체가, 그죠? 꽃다방 미스체가 뭐라는 거야? 어머, 오빠는 애들 버릇을 왜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지가 엄마 됐다니까. 그래, 애들 버릇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자립심을 키워줘야지. 그거 해주는 거 아니야, 오빠. 그러죠? 돌아가시기 전에 만화님 말은 죽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손병 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 말은 잘 듣죠? 엄청 잘 듣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그러고 안 해줬죠? 아들이 화가 난 거야. 젊은 여자 말만 듣고 아들은 보살피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머니 제사 때 가가지고 아버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 관련 서류 요거 하나 빼갖고 와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갑을 대신해서 의리팝니다 라고 하는데 시가 30억짜리를 20억에 금매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더니 돌아가셔버린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깜짝 놀라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애가 너무 젊어서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진 거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전부 다 이게 얘한테 승계가 되죠. 아버지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팔 때는 좀 기분이 좀 그런데 내 거 30억을 20억에 파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갑자기 이게. 이게 이제 30억짜리인데 20억에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억만 어떻게 띄고 말아야 되겠다. 지금 10억이 손해지만 2억만 띄면은 28억, 다시 이제 손해가 8억이 또 다시 회수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상속에 의한 권리 승계는 포괄 승계 아니냐고. 포괄 승계니까 이것만 승계한 거예요. 이 권리도 승계한 거야. 이것도 승계한 거야. 그러니까 추인 거절권도 승계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는 이게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는 이겼어요. 이겼는데 대법원에 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네 입으로 한 계약을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반대 의사표시 일구 이혼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신의칙의 파생 원칙 중에서 금반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금반연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겠다. 그럼 이행해 줘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도 그냥 가뿐하게 이행해 줬대. 뭐 할 수 없지 뭐 그러면서. 왜? 워낙 많거든. 남은 게. 그렇죠. 문제는 이분이죠. 이분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대를 이어서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 애들한테 또 오빠라고 불러도 뭐 손색 없잖아요. 여기도 오빠 맞잖아. 연령적으로. 그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대를 이어서 충성했던 사건이다. 그래서 거기 무권대리와 상속 문제인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그래서 그 A, B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나옵니다. 판례 그대로 있어요. A, B 그거 잘 보시고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더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무권대리를 받고 밑에 보면 136조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잖아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도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중에서 유언이나 유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이나 유증인데 갑을 대신해서 을이 혼자서 유언하고 있대요. 유증하고 있대. 누구의 유언을 지가 해주는 거야? 갑의 유언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이 누군지도 모른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르는 놈이 유언하고 다니는데 나 대신 그걸 뭘 추인을 하겠어. 그건 그냥 무조건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추인도 필요 없고 추인할 필요도 없어요. 추인할 수도 없고 모르는데 어떻게 추인해. 그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인이 했으면 보다 그건 무효다. 그냥 무효입니다. 근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것 뿐이지 상대방이 있으면 계약하고 똑같잖아요.
상대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단독행위 잠깐 보면요. 얘가 여기다가 갑 대신 와가지고 단독행위 채무 면제로 하면 되죠. 을이 대리권도 없이 병한테 와서 야, 너 갑한테 줄 돈 500만 원 있지? 그러니까 얘가 저게 이러고 있는데 면제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땡큐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면제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강아지 풀 뜯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이자 갖고 오래죠. 그럼 결국은 무권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본인이 추인 거절한 거 아니냐고. 그럼 추인 거절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얘는 뭐 할 수 있어요? 야, 그럼 네가 500만 원 대신 갚든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배상 500만 원 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능동대리가 그런 거고, 수동대리는 여기 와가지고 얘한테 야, 갑 어디 갔니? 그랬더니 을이 갑 좀 나갔는데 왜요? 그러길래 아, 그냥 나 갑한테 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대리인이니까 나한테 하쇼 그랬던 거죠. 대리권도 없는 게. 그랬더니 갑한테 그동안 이자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자 좀 면제해 달라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갑한테 얘기할게요 그런 게 아니라 면제 그래 버렸네요. 그렇죠? 면제 그러니까 땡큐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서 면제해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또 강아지 풀 얘기 나오죠. 그럼 똑같은 거지. 그럼 네가 가서 갚던가 앞으로 네가 이자 내던가 나에게 손해배상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계약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했던 경우든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게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이거 그대로 다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아까 봐도 나 대신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유언하고 다니는데 있었는지도 모를 거 아니냐고. 그건 그냥 절대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한다.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사례로 나오면 유언 유증으로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로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136조 한번 읽어보시면 단독행위는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한다? 전 6조를 적용한다. 얘가 면제해준다 라고 했더니 고마워 그리고 동의했대죠. 그리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 않았답니다. 그럼 선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전 6조를 준용한다는 얘기는 최고 처리할 수 있고 추인 거절이 있으면 뭐한다? 135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서 단독행위한 때도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얘한테 면제해달라 그래. 그랬더니 얘가 동의해줘 버렸대죠. 그렇게 면제라고 얘기했대요. 아시겠죠? 그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큰 의미는 없고, 2번에 있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그걸 좀 체크해 두시고, 능동, 수동 불문하고 언제나 확정적으로 무효다. 그렇죠? 확정적으로 무효다.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오면 유언, 유증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온다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했다. 그럼 그건 뭐가 된다?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저거 하나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권 대리 끝내고 다음 페이지 보면요. 표현 대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가 우리 27회, 지난번에 27회죠. 27회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갑소유 토지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을이 상대방 병에게 자신이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을의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맞네. 그죠? 추인을 뭘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갑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을뿐만 아니라 병에게도 할 수 있다.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 을은 자신의 선택, 상대방 선택이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갑을 상속하게 된 을은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정에 대하여 대리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없다. 상속했으면 이행해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추인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요게 얼마 전에 봤던 지난 10월 25일 날 봤던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했던 강의 책하고도 한번 보세요. 다 그대로 줄쳐준 데서 나온 거야. 아시겠죠?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요번에도 여기 중에서 지금 줄쳐주고 11월, 12월 달에 줄쳐준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요번 과정에서는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한 것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쉽게 나오면 11월, 12월 달에 했던 걸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 정도에서 60점까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쉬었다가 표현들이 할 건데요. 칠판은 지우지 마세요. 요 부분은 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아시겠죠? 싹 지우지 마시고요. 지운 분 있으면 그분이 다시 써놔야 돼. 요 부분만 지워주세요.